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최근에 여러 문의들이 많아서 나침반 36.5도 9월호의 커버에는 학생부 교과 등급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각 전형에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 좀 더 넣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9월 달이라 지원을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이냐 이러죠.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닥 잘 알고 있지 못하죠. 일단 전형에 대한 평가 방법이 어떤 정량적인 평가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성적인 평가라고 하니까 사실 평가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성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적과 비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합격 가시권에 들어오는 많은 학생들, 대다수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1등급 정도 범위 내,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등급에 입학하는 수준의 마이너스 1등급 정도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이너스 1.5 등급도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 2등급 정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면 마이너스 2, 3등급 정도가 나온다 이러면 다수의 학생들은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들이 더 많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만 일반고의 학생들도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면 특목고 자사고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고에서 예를 들어 3, 4등급이 중앙대를 갔다 이러면 굉장히 놀라운 소식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학업 역량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처럼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의 활동과 또 수업 활동이든 창체 활동이든 활동과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가 기록물이 이렇게 좋은데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업 역량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활동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역량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가 무겁다라든지 또는 그 책임감이 강해서 뭔가를 했다든지 또는 발표가 매우 뛰어나게 잘한다든지 또는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역량들이 필요한 건데 이 기록만 빵빵하게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 기록은 많은데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은데 그냥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학업 역량이 많다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잘 써줬구나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아이는 실제로 4등급이었지만 당시에 봤을 때도 4등급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중앙대를 넣겠는데 이 학생을 넣어도 좋겠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많다고 그래서 기록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학업 역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업 역량은 어떻게 드러내는 거냐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은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물론 입학사정관들이 비판적 사고력이 몇 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몇 회가 나왔어, 지적 호기심이 몇 회가 나와서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때 제가 25페이지인가 26페이지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처럼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은 99.9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다 합격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럼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학교 인재상에 나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대학교 인재상 열심히 파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 인재상하고 상관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학은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여기서 실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라는 게 곧 성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성적 말고도 또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 좋은 애들은 많아요. 그 급 애들은. 근데 그 급에서 살짝 성적이 1등급이나 2등급이 낮음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이 뚝 뛰어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문대 제 책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처럼 기록되어 있다 없다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성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과학적인 정량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사고라고 하는 게 뭐 소크라테스적 사고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니까 학생의 그렇다고 그래서 학업력,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성적은 결국 각 학교의 등급인 거잖아요. 각 학교의 등급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각 학교의 등급을 초월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모든 선생이 완벽하게 그 학생을 매우 빼어나게 기록해 주지는 못하죠.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을 놓고 본다고 하면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명사적 표현은 그렇고요. 동사적 표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뭐를 맨날 배우기만 했어요.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죠. 그죠? 예를 들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배웠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매우 뛰어나답니다. 누구를 선발하겠어요? 뛰어난 아이를 선발하죠. 근데 거기에 성적까지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되어 있다. 당연히 뽑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제시했던 내용들, 동사로 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대 간 애들은 다 뛰어남, 탁월함, 인상적인 이렇게 발휘함 이런 것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뭔 거를 배우기도 하고 뭣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학년별로 더 윗급으로 지향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성적뿐만이 아니라 진로에 예를 들어 뭐 물리학과 가는데 물리학과 물리 2를 안 듣고 쉬운 뭐 지구과학 2만 들었다든지 예를 들어예요. 이렇다고 하면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이 또는 이 학생은 자신의 등급만을 위해서 공부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학생부 교과 가야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물리 2를 안 들었으니까 무조건 떨어지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98%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하는 학생,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성취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가는 학생, 그런 학생이 더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런 눈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침반 36.5도 9월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능성을 높이는 대학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아까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죠. 다만 여기에 나오는 대학들 중에 상위 5위권 대학이라는 것은 상위 10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왜 뭐죠?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대학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양대 이런 데 다 포함해서가 이제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 20위권 대학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뭐 20위권 그야말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서울 대학의 능력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뭐죠? 지방의 국립대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20위권이 조금 더 단어들이 들어간 거가 이제 국립대 수준이죠. 이제 특히 가장 뭐 그런 이유는 국립대의 수준이 높다라기보다는 이 각 국립대는 어쨌든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 학생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성실한 학생들이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만 그 학생들의 활동 영역이나 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급은 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기록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가 성적과 그런 기준 성적 하나, 두 번째 명문대 합격생에서 제가 제시한 내용들의 단어들의 집합수,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보고서 활동이나 해왔던 것들의 수준을 이 세 가지를 보고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학이 그게 어쨌든 과학 특성화 대학들의 경우에는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상위권 대학들처럼 이렇게 움직여 순위별로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다. 근데 그 대학의 특성들을 사실 입으로 얘기하기는 간단한데 그것이 이제 그 굉장히 커다란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이렇게 방송으로나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점은 정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각 대학마다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 대학의 특성은 생각보다 너무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그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또는 우리 대학은 어떤 대학이에요? 라고 많이 해왔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대학은 이런 학생들에게 유리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는 제가 입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그 기록으로는 그런 평가에 그런 순서대로 성적이나 이것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눈치채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각 대학에 몇 등급 아이가 합격을 했고 그 등급에서도 충분히 합격을 했구나라고 하면 이 대학은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매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정하게 그 특성을 반영해서 그 대학 학생들을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학생부의 기록들을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다 없다가 가려진다라는 거죠. 첫째, 1등급에서 보통 일반고라면 1등급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5등급.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우에도 한 2등급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등급 정도라고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번에는 이제 블라인드 평가라, 이번에는 합격생이 여기가 된다 안 된다가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전 연도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들에서 요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황들, 물론 제 나름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대학들이 실제로 그냥 있는 대로만 다 평가해버리면 일반고가 너무 처지게 될 거거든요. 과연 그 부분을 대학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 거냐. 또 하나는 이거 지금 이 블라인드 평가라고 하지만 잘 안 지워질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사 보고 지우라 그러고, 재수생은 뭐 알아서 뭐 지우든 대학이 알아서 지우라고 했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평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 연도와 커다란 차이를,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평가해 버리면 일반고 합격할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그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평가해서 좋은 결과물을, 거기에 그 자기소개서 꼭 제대로 잘 써서, 그 다음에 해당 대학에 가면 자소서 쓰는 방법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폼을 완성하고, 6개를 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폼을 완성하고 쓴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대학에 원서를 넣기 전에는 자소서 쓰는 방법을 그 대학이, 해당 대학이 제시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꼭 써볼 수 있도록, 써서 그걸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